이번 행사의 인사 말씀은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셨고 봉호 선생님이 설립한 한국단학회 연정회 대표이신 성태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다 보면 꼭 이런 응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봉호 어르신 댁에 제가 꽤 오래 있었고 마침 그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의 사장이 제 동기입니다. 거기 놀러 갔다가 봉호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를 쭉 했더니 저보고 책을 쓰래요. 근데 그래서 말이 괘씸한 것이 남약물로 쓰면 많이 나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철학과 교수로서 그런 책 쓰기는 힘들다. 그랬더니 어떻게 쓰라고 강요를 하는지 제가 봉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게 주책맞게 밖에서 들은 얘기를 좀 했더니 책 쓰라니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그때 제 귀에 선합니다. 데리고 오게. 내가 이제는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입 닫기가 너무 갑갑하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쭉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또 책 쓰랄까봐 얼른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봉호 어르신한테 구슬받은 것이 테이프가 25개쯤 됐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그것을 그때 김정빈 작가가 정신세계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나 그 녹취를 해가지고 앞뒤를 조금 각색을 해서 풀어놓은 책이 선도소설 단입니다. 그 뒤로 한국의 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단학 열풍이 불고 그래서 참으로 어떤 우리 민족의 흐름을 바꾸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마중물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조그만 역할을 했던 그 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외람스러운 인사를 드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봉호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는 저는 직접 들은 얘기만 이제 믿으니까요. 저희들한테 늘 당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통일을 바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때 활약을 하지. 옛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활약을 할 때가 와서 옛날 개념으로 하면은 중흥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공부 많이 해라. 아까 원도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인지 그냥 대뜸 믿지 않고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 대답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수행을 할 때 눈앞에 낡은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휙 이렇게 미래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 나도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 앞뒤는 알지.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귀에 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도 떨친다고 하시길래 아니 우리나라 국경이 그렇게 넓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또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말씀, 그 연배의 어르신이 하시기는 힘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는 영토 개념이 아닐게야. 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영토 개념이 아닐게야. 그건 그 시대의 어르신이 하기 힘든 얘기였어요. 지금 한류가 세상을 이렇게 떨치는 걸 보면서 그 영토 개념이 아닐게야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서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런저런 인연으로 그 인연이 정말 그 인연을 이어온 것이 단학회 연정원이고 하여튼 어떤 그 단학 수련의 중심이 되어야 될 연정원에 제가 명색상으로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ram스러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 행사는 또 그 한국단학회 연정회가 법인으로 좀 출범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요즘 발기인
그 어떤 예비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한국단학회 연정회가 한 개인의 어떤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큰 흐름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인이 되어서 이 한국의 어떤 수련이라고 할까요? 정신수양, 그것의 본산이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 단학회 연정원과 여기 모신 많은 어르신들이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조그만 계기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비상을 하고 한국 정신수양의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약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그만 어디 그래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이런 외람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외람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게라고 그렇게 부탁을 당부를 하셨는데 공부 안 한 그런 죄책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 언제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정말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리고 한국단학회 연정회가 그 조그만 자리에 조그만 그 공이라도 세울 수 있는 날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는 봉우 선생님의 제자로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으셨고 연정원 원로이신 금영서 선생님과 역시 봉우 선생님의 제자로서 대종교 총전교이셨던 원영진 총전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금영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영서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선배도 몇 명 계십니다만 다 작고를 하시고 또 그 중에서 조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또 지금 그래도 다닐만 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 이거보다도 또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오셔서 대종교 행사하는 것도 보시기로 해서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성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선친의 뒤를 이으셔서 연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헌신해주신 공덕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우리 연정의 회원님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생님의 고귀한 뜻과 가르침의 목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실천을 배운 제자들입니다. 들어오시다 보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목표 적어 놓으시고 그 옆에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을 적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오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제가 21살 때 초등학교 선생으로 저 공주군 방포면 신소라는 마을에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특별히 교육청에 다니면서 그 산골에 교실을 4칸 지셔서 조그마한 선생님들 3개, 선생님 3분 이렇게 해서 겨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150명을 그 눈이 와서 못 갔지요, 번개를.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도 해주신 훌륭하신 분으로 저희들은 모시고 우리 연종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개는 그래도 제가 우선 여러분이 계시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에게 스승님이라고 꼭 부릅니다. 저는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란 그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스승님의 오늘이 122주년 겸겸한 선하신 날짜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또 하고 특히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모르기는 하지만 그 사상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대개는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상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것은 건강보다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또한 하나 봉우 사상에 지대하신 공헌을 느끼신 것을 저희들은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봐서 사람도 다 바뀌고 이 선생님께서 목표하시고 삶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이제 대전교회 총연교회도 계시고 사회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위원 부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학교를 지어주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에 있는 나무를 수설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그 학교를 지었는데 거기가 우리 연정원 동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있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거가 별천지 유원지로 됐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도 다 알고 또 충청남도로 나이 좀 들고 예전에 벼슬을 했다는 사람들은 우리 은사님을 대개는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연정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1살 때 갔다 갈 때 우리 선생님이 59세였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위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이거 모자라갔다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 집에 놀러 오셔서 무슨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영어 비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봉수단기 그래 이게 뭐냐고 선생님에게 묻는 날부터 스승이 됐습니다.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밤새워가면서 저는 듣고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보고 그러면서 다른 공부하다 마치면서 그 공부를 많이 좀 배우고 특히 제가 소질있는 건 좀 체육이라고 할까요? 이 안에 있는 책 안에 초식이라고 있습니다. 초식법. 아주 우리나라 말로 쉽게 고쳐서 호흡법이죠. 숨 쉬는 방법입니다. 앞에 써있는 살, 자연, 대자연 이 내용이 바로 초식법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목표는 이걸 잘해서 예전의 기록, 몸이 튼튼하고 그 약도 먹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튼튼하면 이것을 충효경렬에 쓰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세다, 남을 치라는 게 아니죠. 충효 경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써야 되지 다른 데 쓰지 마라. 저는 그걸 좀 배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때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방언을 몇 번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죠. 고조선 영문법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육군 본부에 육박전 하는데 거기에 책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고조선 채술 이게 아주 기초 단계, 유도의 기초, 태권도의 기초 이런 것만 써있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호흡도 거기 책 써놨잖아요. 아주 쉽고 쉬운 건데 이걸 배우다가 반치요절자다이요 죽는단 말이에요. 많이 죽어요. 이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봤습니다. 그분들 머리가 빠지고 근데 끝에 가서 선생님께서 말씀이 절제입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이 한약 배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쓰고 돈 벌다가 매우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연정원이 생긴 후에 우리나라에 세상에 널리 떠들고 알려진 이승원 씨의 호흡법이 변해서 뇌호흡도 이렇게 변해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자랑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대놓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배우고 싶은 사람 가르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선생님께서 가르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왜 요지경이냐?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씨 하는 거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우리 보고 와서 시작을 했는데 돈 도와준다고 최정현 씨가 와서 비밀 뭐라 그럴까요? 조사요원이라고 해서 가 뭐 하나 보라 왔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승훈 씨 하는 거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거 보고 최정현 씨 돌아갔었습니다만 그분이 호흡하시던 분입니다. 아플 때 이게 뭐 숨만 맨날 그 보고한 사람이 길게 쉬라고 오래 쉬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사람 보도입니다. 그래서 최정현 씨가 안 왔습니다. 선생님 안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도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원장으로 쭉 연정원을 이끌어 오시던 분 이제 선언하시고 선생님 가시고 이제 아드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50년 후라면 우리는 이 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나이 86세입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분 지금 계신데 90세, 98세 몇 분 있습니다. 나이가 지도력을 갖고 뭐 일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그 양반들은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세 들어서 이제는 편찮으시고 못 다니시고 가슴 펴고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 얼마 안 남습니다. 우리 송주흥 선생님 찾아보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이게 이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물씬 양념 도와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후배 되시는 단합 동지 여러분 한 번 힘을 내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마 오후에 또 만나셔서 대화하실 기회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짝 방면했습니다. 연정을 선생님이 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크고도 작고 워낙 크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워낙 작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의 도량과 품성과 그분의 길 걸어오는 것은 하도 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배우고 또는 연구하시고 해서 참 각오를 걸고
우리 연정은 키워주십시오. 어디에서 계룡산에서 저 상주 근처서 또 어디에서 파별별로 그렇게 많이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단결이 안 됩니다. 오직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세계에서 선생님이 목표하신 여해 선생님 목표하신 거기에 스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백두산 민족의 후예로서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과 명철한 지혜뿐입니다. 이게 연정연의 스승님의 가르침의 목표 사항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의 122주년 추모식도 때 스승님 날이니까 스승에 대한 우리 스승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분께서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걸 우리 통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셔서 힘을 좀 내고 발휘할 수 있는 떳떳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연정한 동지 여러분 특별히 제 말씀을 듣고 좀 도와주십시오. 마음대로 조금의 진리를 배운 걸 가지고 자랑하면 봉 선생님을 뭐한테 우리 선생님 스승에게 뭘 물어보셨을 때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배우러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 하신 그 뜻입니다. 단합해서 뭉쳐서 후배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후배를 키워서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시초에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연정의 동지들 되어서 후손을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하여 오늘 수대를 함께 박수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은 원로이신 금영서 선생님께서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 말씀이 금과지와 오기파리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영진 총전교님 단상에 오르시죠. 네,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아픔을 잊고 이렇게 대종교에서는 우리 봉우 선생님을 총정견으로 모셨고 도형님이라고 합니다. 도형님을 사모하는 큰 뜻을 가지시고 함께하신 여러분께 고향에 온 듯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도형님께서 제가 80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2년 후에 총정교님이 되셔가지고 연락이 오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민족혼을 한번 일으켜 봐라. 네. 뭐 한마디에 2년간 우리 일본서부터 일본 놈들을 먼저 깡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기독교에서 개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서 더 우리 민족혼을 먼저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봉우 선생님을 만나고 총정교님을 만난 것이 어느덧 40년이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자, 우리 민족의 대운세가 온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황백전환시대가 온다. 황백전환시대가 뭐냐? 여태까지는 저 서양에서 인류의 문명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은 우리 동양 문명의 기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명의 대역사가 한민족으로부터 백두산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
제가 한 10년 이상을 우리 총정전님을 모셨죠. 20년 됐겠네요. 매일마다 우리 총정전님이시니까 제가 담임 선도사가 돼서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순회 강연을 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00년 대운이 온다. 제 3000년 대운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의 시원이고 우리 민족이 종교의 시원이고 우리 민족이 역사의 시원이다. 3000년 대운이 와서 세계를 이끌어간다. 너희가 중심이 되라. 그 말씀을 선포해라. 야, 그때 제 나이는 이제 30 간다 못죠.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그렇게 바치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70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 중학교 선생하는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저 질문도 있을 때 원동지 둘이 있을 때 동지라니 원동지 예 셋만 더 나 그러세요. 셋만 더 나 이러세요. 예 우리 민족이 세계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낸 위대한 영웅이 되니까 많이 나서 길러서 세계 포독사를 내버려라. 야, 하여간 그때 공부 선생님의 뜻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보라. 정산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도다. 땅이 열리도다. 전 인류가 개벽되어 와서 신문명의 시대를 열도다. 그리고 조선의 도가 바로 한국에 있도다. 대한민국의 조선의 도가 인류를 부지하느니라.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네. 인류의 도가 조선에 있도다. 조선의 정신 대국이 됐도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백전환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소태산 선생이 금강산을 30년 쭉 돌아보시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고기가 용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오변 성령 시대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 지도부로 우뚝 선다. 얼마나 멋져. 그것뿐만 아니죠. 나철 홍암대종사님은 대종교를 일으켜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백두천산에 천궁이 세워질 때다.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냐? 아주 문명한 세대가 온다. 여러분 백두산에요. 대천궁이 조계종에 98평짜리가 있는데 300평짜리 대천궁이 8채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세계 종교가 다 돌아온다. 흩어졌던 세계 인류가 5세계 인류가 다 백두산으로 돌아온다. 한민족 한도빛이 천국 보내라고 만방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네. 세계가 가장 영위하고 싶은 나라, 이제 세계가 가장 닮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미래학자가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려거든 대한민국을 봐라. 미래를 보려거든 한국 코리아를 봐라.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시대가 오고 우리 역사 시대가 밝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하세요. 황금 시기에 급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거예요. 아, 동방이여 깨어났어. 나의 족비여 깨어났어. 타고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동방의 등불이 뭐냐? 25시 작가 게으르기 선생이 전 세계를 다니다가 한국에 주목합니다. 아, 한국의 사상이 세계를 인도한다. 인류를 부지하는 적이 어디냐? 코리아다.
그런데 21세기를 이끌어갈 그 동방의 코리아의 사상은 뭐라고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사상이 인류를 융합하고 인류를 하나로 묶고 인류를 통제하는 대사상으로 코리아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민족으로 떠오른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는 천재를 지냈습니다. 고종 황제가 1897년 천재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런 성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천자다. 우리는 세계 일꾼이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면서 나는 천자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천자다. 나는 천자다. 나는 천자의 영혼을 가졌다. 나는 천자의 영혼을 가졌다. 여러분이 천자로서 천자의 영혼을 가진 분들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시고 단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홍우 도영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그런 홍익의 뜻을 펴는 지도자 되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축사에 원영진 총정교님 말씀 결국 핵심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코리안 스탠다드가 곧 될 것이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